오늘은 좀 색깔이 좋네요. 그죠? 오늘은 우리가 색깔도 좋고 얼굴도 좋은데요. 화장을 뭐 저 여러 가지. 찍어 발랐더니 네. 필메스를 아 벌써 이제 시작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열린 데이, 열린 톡. 오늘 3월 31일, 내일 4월 2일 본격적인 선거일을 앞두고 저희 지금 여러 가지 준비를 한 오늘 날이었습니다. 오늘 지금 여기 네 사람이 앉아 있는데요. 저는 이제 여러 번 소개가 됐고 잠깐씩 벌써도 나오셨었지만 잠깐 소개해드리자면 오른쪽부터 강민정 후보님, 3번 강민정 후보님이시고요. 네, 안녕하세요. 네, 본인 김민정입니다. 네. 몇십 년 동안 편교사 하시면서 그냥 가슴에 한을 품고 계신 분. 그다음에 제 오른쪽에 11번 변옥경입니다. 변옥경 선생님이 아마 오늘의 저 주요 주제에 대해서 아마 얘기를 많이 하실 것 같고요. 제 왼쪽에 예, 대변인 맡고 있는 김성혜입니다. 김성애 대변인은 뭐 워낙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많이 보셨기 때문에 아마 저희들 중에서는 가장 친숙하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요. 오늘 저희 저 브리핑을 정봉주 최고나 손혜원 최고께서 오늘 못 하셨기 때문에 잠깐 오늘 얘기를 드리면 오늘 정말 저희가 뭐 열일을 한 날입니다. 정말 일이 워낙 많아서 어저께 문제가 많이 터지기도 했고 그거에 대한 대응과 또 저희가 갖고 있는 공약을 발표하는 거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오늘 많아서 굉장히 오늘 하드한 날이었습니다. 우리 오늘 어떤 열일을 했는지 그중에 아마 김성애 대변인이 전체적으로 코디를 굉장히 많이 하셨기 때문에 오늘 잠깐 브리핑을 해드리겠습니다. 예, 일단 오늘 보면 이제 화면 상태가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광고를 촬영을 했습니다. 텔레비전을 통해서 공중파를 통해서 방송에 나갈 건데요. 그 아주 유명한 CF 감독님이 또 그 시간을 내주셔서 제가 각 후보별로 후보가 갖고 있는 생각, 꿈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시간을 해서 아침 10시부터 모든 후보들이 스튜디오에 가서 꽃단장을 하시고 촬영을 하는 게 하나 있었고요. 한 축으로. 그러는 와중에 11시에 주진영 후보가 이번에 왔던 재난 구원 자금 이 문제를 가지고 도대체 정부가 하고 있는 것은 어떤 것이고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걸 이제 설명하는 기자 간담회를 1시간 정도 가졌습니다. 그게 사실은 저희가 하는 것은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지금 이제 기재부 관료들이 무엇을 잘못하고 있고 문재인 대통령을 방해한 세력이 누구인지에 대한 설명을 한 건데 기재부하고 문재인 하나로 똘똘 말아갖고 마치 우리 열린민주당이 또는 주진영 후보가 문재인 대통령을 공격하는 듯한 인상을 주도록 기사를 검색을 하는데 10개 기사 제목이 똑같더라고요. 언론사 한다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이제 그래서 그걸 또 바로잡는 영상 저희가 업로드했으니까 한번 그 주진영 후보가 어떤 말을 했는지 한번 쭉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오후에는 예, 공약 발표 기자회견을 또 했죠. 언론 관련돼서 언론의 지금 현실 그리고 오보방지법 등 해서 언론 관련된 저희 개혁 공약에 대해서 주진영 정책공약단장 그리고 또 김의겸 후보 언론인 출신이죠. 그리고 김진애 후보님도 가시고 강민정 후보님도 가시고 뭐 같이 다 가서 최강욱 후보까지 갔군요. 해서 언론 개혁 관련돼서 제가 공약을 내놨는데 그것도 또 따로 유튜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보시면 되고요. 유튜브에 다 나와 있네요. 오늘 정말 뜨거웠어요. 왜냐하면 예. 저희가 여러 가지 정책 공약 발표하면 솔직히 이제 기자들 별로 관심 없어 하거든요. 근데 오늘은 이제 어저께 허위 보도에 한해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한다는 건 무슨 의미냐 하면 어제 채널A 보도를 다 보셨잖아요. 네. 그렇게 되고 나서 그 사람이 거짓 진술을 시키고 네. 그래서 유시민이 돈 받았다라고 채널A가 보도를 했다면 그게 바로 악의적 허위 보도인 거죠. 그렇죠. 그건 악의도 있고 기자가 대본까지 썼으니까 허위 보도도 맞는 거고 이럴 경우에는 회사가 무너질 정도로 징벌적 손해배상을 해야 그래서 이제 외국 같은 경우는 취재하는 기자가 따로 있고 기자 취재하는 놈 취재하는 기자가 따로 있어요. 팩트체크팀은 그 제보자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다 전화해갖고 너 자체 검증 시스템 걔네가 뭐 혹시 기자가 압박을 한 거 없냐 뭐 이런 걸 하는 이유는 돈을 잃기 싫어서. 네. 네, 자본주의 국가는 딴 거 없어요. 그게 돈을 때려 돈으로. 네. 그런 악의적 허위 보도에 대해서 제가 징벌적 손해배상을 얘기했는데 마치 언론을 탄압하는 것처럼 글쎄 말이죠. 예, 뭐 기자들 생각할 수 있지만 저희는 뭐 우리 당원들과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실 거라 생각하고요. 네, 그래서 이 맞습니다. 부분은 확실하게 아마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보고 있으면
여러 가지 문제들이 터지는 게 열린민주당을 도와주는 게 아니라 우리 공약 순서에 따라서 이렇게 사전에 그러니까요. 문제 제기도 저희가 해주고 문제를 다 깔아놓은 것처럼 돼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 어떻게 날짜를 딱딱 맞춰서 하고 그러고 나서 또 이제 N번방을 저희가 이제 곧 이제 성범죄 관련된 공약을 내놓으려고 하니까 네. 그 정말 뭐 잘 모르시는 우리 네. 황교안 대표께서 그 뭐 단순 가담자는 뭐 이런 얘기를 또 오늘 하셔서 호기심이라고. 그래도 우리 여성 후보들 다 모이셔서 오늘 또 네. 네. 그래서 예. 오늘 그거 조금 정리해서 얘기 드리면은 이제 저희가 오늘 정말 열일하느라고 바빠 죽겠는데 갑자기 또 뉴스가 뜬 겁니다. 황교안 후보가 그 방송 기자 클럽에 가서 거기서 이제 토론을 하는 기자회견을 하는데 그 와중에 N번방에 대해서는 호기심에 의해서 잠깐 본 사람들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지 않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이제 그거 보자마자 저희가 여성 후보 사실은 이제 우리는 17명의 전체 후보들이 이 생각을 같이 하고 있지만 여성 후보들끼리 논평을 내는 게 맞는 것 같아서 네. 그래야지 더 효과가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강민정 선생 후보님이 열심히 그것도 수저가지고 그걸 냈습니다. 그래서 근데 지금 이제 정확한 워딩은 네.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게 아니고 네. 신상 정보의 처리를 할 때 다르게 좀 가볍게 좀 뭐 가볍게 이렇게 처리하자.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워딩은 그렇게 나옵니다. 그런데요. 네. 아마 이렇게 제가 왜냐하면 저는요. 음. 저는 사실은 이제 모든 문제가 있을 때 솔직히 아무리 힘들어도 들어가서 보거든요. 이거 뭐가 어떤 건지를 좀 알아야 나도 거기서 명확하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우리 솔직히 들어갈 수 없어요. N번방에 네. 대해서 저희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아. 초대를 받아서 들어가야 되는 거고 돈을 내고 들어가야 별도의 되는 거기 아주 때문에 정조직 같은 그게 있어야 된대요. 네. 링크 네. 그래서 그걸 할 수가 없는데 이걸 갖다가 기사를 쓴 것만 봐도 이거는 이제 일반적인 포르노나 이런 게 아니라 완전히 성착취에 관련된 거고 거기다가 여성들뿐만 아니라 아동까지 청소년, 성착취하는 네. 어린애들. 뭐 이런 거라서 네. 굉장히 문제가 있다라는 거 국민 전체가 인식하고 있는데 왜 황교안 후보가 이런 얘기를 했는지 일단은 황교안 후보를 잘 아는 평소에 잘 분석한 김성회 대변인부터 먼저 한번 얘기해 보시죠. 그래서 제가 몇 차례 공언한 바 있지만 선거운동을 시작하면 제일 중요한 건 내가 잘하는 게 아니고 남이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황교안 대표가 선거운동 기간 동안 반드시 실수를 할 것이다. 있는 이 성착취 영상이나 이런 걸 또 가져와서 거기다 업로드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신뢰가 쌓인 사람들에 한해서 개별 접촉을 해서 신분증을 내고 신분을 확인하고 암호 비트코인을 보낼 수 있는 계좌를 개설한 다음에 비트코인 표로서도 정말 놀라운 일이지만 이 사람이 이런 정도의 성인식을 가지고 검사 생활을 했다라고 하면 다른 검사들도 그 여자가 뭐 문제가 있으니까 그렇게 됐겠지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투랑 거의 비슷한 거 아닙니까? 아니 지금?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국회 본회의장에서 왜 가끔 왜 클릭들을 하잖아요 이상한 네네. 거 그런 거 한번 클릭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그렇죠. 거예요. 예,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객관적 팩트와 정보 자체를 일단 모르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정치인이기 전에 검사로서도 검사를 그걸 잘 모르니까 그 이번에 N번방 뉴스를 보고 정말 깜짝 놀랐던 것 중에 하나가 N번방에 가입했던 놈이 그 오늘 거기 새벽이 성착취 영상을 자수했더라고요. 다운로드 받아서 갖고 있다가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이걸 지우고 경찰에 자수하러 갔대요. 자수했더라고요. 오늘 자수한 거 알고 이게 한참 전 얘기인데 아 그래요? 이 사건이 이렇게 불거지기 전에 자수를 하러 갔는데 경찰이 그거 뭐 야동증 갖고 있는 거 같고 그러냐고 글쎄요. 그냥 영상 지우고 조용히 있으면 된다고 아 그래서 돌려보낸 그냥 거예요? 돌려보냈다는 거예요. 오. 돌려보낸 얘기를 본인이 네이버 지식인에다 물어본 거야. 이래도 되는 거냐고. 그러니까 걱정이 아, 돼서 물어본 건데 자기 얘기를 잠사자가 자기 얘기를 써서 올린 건데 와. 이럴 정도로 지금 수사기관이 이 문제에 대해서 무지하다는 문제가 있는데 거기에 공당 대표까지 나서서 뭐 단순 가입인데 그냥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건 그러니까 모르는 얘기는 하지 말아야 되는데 정말 큰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기사를 봤을 때 우리가 물론 이미 논평을 했지만 개인적으로 어떻게 느끼셨어요, 강민정 후보님? 저는 이제 예전에 그 N번방 잠입 취재기인가 이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국민일보, 이제, 예. 네. 우연히 보게 됐는데 진짜 이렇게 끝까지 읽을 수가 없을 정도로 이게 근데 단순히 어떤 성의 문제를 넘어서서 기본적인 어떤 인권 자체를 완전히 멸살하는 이런 내용들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이미 사회적으로 이슈가 돼서 다 알려져 있는데 이거를 지금 그 우리나라의 고대 양당 중에 하나인 이
당의 대표님이라는 분이 그것도 총선 이렇게- 기간에. 근데 이렇게 저는 이렇게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거기에 대해 자기 어떤 멘트를 거는 걸었다는 것 자체가 저는 일단 그게 먼저 너무 충격적이었고요. 그러니까 잘 모르겠으면 네. 엄벌하겠다고 하면 되는 건데. 네. 예. 네. 그리고 아니 근데 그 얘기를 한 게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제 한 2, 3일 전에 예, 이거는 예. 모든 거에 철저하게 가담한 발본 자들을 생활, 예. 철저하게 저기에서 발본 일반에 생활 해라. 공개를 해야 예, 된다. 예, 이런 맞아요. 아주 강력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오히려 예. 그거에 대한 반발로 이렇게 했는 아. 거예요. 그거 같다는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건 반대하면 되는 거다. 또 하나는 아마 이게 젊은 청년들이 많이 했다 그러니까 혹시 젊은 청년들을 좀 표. 뭐 표를 뭔가 생각해서 이제 그런 게 지지를 아닐까. 얼마요? 받으니까 이런 근데 거 아니, 그거는 그런 거 설마. 맞아요. 그건 네, 그런 맞는 거 것 진짜로요? 같아요. 네. 그럼 변옥경 후보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셨습니까? 원래 변옥경 후보님께서는요. 저 워낙 성범죄 이에 예방. 관련된 성범죄 예방에 관련돼서 오랫동안 일을 해오신 분입니다. 지금 가족심리상담센터의 센터장이기도 하시고요. 그리고 안산생명센터의 센터장을 역임하시기도 했는데 이 가정 문제, 또 청소년 문제, 그다음에 이런 성범죄 문제 네. 이런 거를 오랫동안 연구하시고 특히 현장의 문제를 잘 아시는 분입니다. 사실 제가 이탈리아에서 공부를 하고 있을 때 되게 걱정스러웠던 부분이 한국의 IT 산업이 너무 발달을 빨리 하고 있다는 게 사실은 굉장히 우려스러운 점이 많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탈리아에서 공부를 하고 있을 때 독일 같은 경우는 독일에서 공부하는 친구가 있어서 그쪽에다가 이렇게 물어보면 우리나라는 굉장히 속도가 빨라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90년대인가 저 조그만 이런 폰으로 하는데 독일은 아예 핸드폰 자체가 거의 없어요. 보험이 많이 안 됐죠. 그러니까 그 독일이 IT 산업이 발달을 안 해서 이런 거를 빨리빨리 받아들이지 않는 게 아니라는 거죠. 네. 그 친구 하는 소리가 오히려 더 패단이 많다. 그거를 오히려 독일인들 같은 경우는 천천히 가는 방향으로 이렇게 잡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할 때 그때 당시만 해도 벌써 저는 한국이 너무 IT 산업이 발달을 하는 거에 이런 문제가 터질 거라는 거를 예상을 했었어요. 온라인 성범죄. 예. 정확하게 그게 얘기하면은 정확하게 얘기하면 지금 얘기하는 디지털 성범죄가 발생을 한 거죠. 근데 지금 이 N번방 이거는 완전히 더 나간 거죠. 네. 더 나간 건데 우리는 지금 우리가 그동안 몇 번의 여러 가지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가령 작년에 있었던 게 그게 뭐죠? 저기 왜 무슨 방 만들어서 거기에서 뭐 여러 가지 에러물을 올리고 뭐 운운하는 것도 있었는데 그런 정도가 아니죠 이번에. 그러니까는 지금 문제가 저는 사실 성범죄 예방 교육 상면에서 공부를 많이 했는데 예방인 거는 사실 일이 일어나기 전에 예방하는 방법을 네. 찾아야 되는 건데 지금 이제 일이 터졌는데 뭐 여가부에서도 지금 예방 교육을 뭐 다지겠다, 뭐 철저하게 뭐 디테일한 부분까지 다시 만들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되게 뒤처진다는 생각이 많이 하고요.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좀 앞서가는 IT 산업에 맞춰서 범죄도 되게 지능적으로 변할 거라고 앞으로 더 변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네. 근데 제가 요번에 이걸 보면서 우리 여러분 이거 여기도 지금 잘 보시면은요. 우리가 지금 우리 열린민주당이 우리 완전히 직접 정치, 참여 정치, 저희가 열린 공천부터 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전원 당원 투표하고 해서 이 전체를 우리가 같이 이렇게 붐업을 하지 않습니까? 네. 이게 사실은 이제 온라인과 사이버 우리가 네트워크가 되기 때문에 가능한 건데 이거는 우리가 좋은 선의를 가지고 할 수가 있단 말이죠. 근데 이번에 이거 N번방을 보면 정말 이게 완전히 바깥으로 가서 저는 무슨 생각을 했느냐면은요. 그 왜 격투장 있지 않습니까? 그 로마에 나오는 네, 검투사들 나오는 아레나에 가면은요. 거기서 보면은 그러니까 처음에 잔인한 거를 했을 때보다 그 다음에는 더 잔인하게 만들고 더 잔인하게 맞습니다. 만드는 게 뭐냐면은
청중들이 다 같이 참여하면서 박수 치고 뭐 집단 뭐 광기죠, 뿌리고 집단 광기를 하면서 이걸 점점 붐업으로 올리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성착취 성범죄의 격투장을 만드는 이게 정말 완전히 잘못 쓰이고 있는 온라인을 정말 잘못 쓰이고 이런 데로 간다라는 거에 대해서 저는 야 쇼킹하다. 우리는 이렇게 선하게 쓰고 있는데 저런 데가 있구나. 그런데 여러분들 보시면은 그대로 놔두면은 이런 착취적인 악용은 점점 더 많게 될 그러니까 이제 거거든요. 보면 예전에는 웹사이트에다가 예를 들어 자기가 데이트하는 여성이나 술 먹여서 이렇게 재워놓은 여성의 나체나 성관계 영상 같은 걸 찍어서 네. 업로드하고 그걸로 막 사람들이 댓글 예, 받고 이제 맞아요. 조회 누르고 이러는 정도 수준이었다고 하면 이거 이제 그거보다 더 실시간으로 된 조직화되고. 거고 네. 훨씬 더 은밀하게 진행이 되니까 실제적으로 그 잔인한. 이제 피해자들에게 위해를 응. 자해를 하게 만들고 성폭행을 하고 야 이것도 했으니까 이것도 해봐라 거기서 이제 대화창에서 시키고 네. 그 시킨 걸 또 하는 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환호하고 글쎄 말이죠. 이게 정말 저는 아마 그 사람들 중에 대부분은 사회생활은 멀쩡하게 하고 있는 사람들일 거예요. 지나가는 여자들을 칼로 찌를 만큼 용기를 가진 사람들은 없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온라인에만 들어가면 누구를 이렇게 죽여도 될 것처럼 이렇게 하는 전 이런 심리가 사실 잘 이해가 안 돼서 이런 것도 자꾸 참여를 하게 되면 더 그런 마음이 깊어지는 이런 게 사실 좀 궁금해요. 네. 근데 저는 네, 이게 강원영 교수. 우리 사회의 어떤 뭐요? 병리 현상 이렇게 이런 것들을 되게 극명하게 드러내는 거다. 아까 김성현 선생님 얘기하는 것처럼 평소에는 멀쩡하게 직장 네. 생활하고 사회생활 하는 사람들이 아주 은밀한 공간에서는 정말 비정상적인 방식으로 그걸 해소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런 어떤 우리 사회에 아주 저변에 깔려 있는 그런 병리적 현상 이런 게 드러났고 그다음에 이제 이 성 문제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얼마나 또 왜곡된 이런 관념들이 아직도 뿌리 깊게 남아 있는지 뭐 미투 운동이 그렇게 막 가열차게 최근에 일어났고 새로운 변화가 보이고는 있지만 너무나 아직도 이 성착취 여성을 성적 대상으로 네. 착취의 대상으로 보는 이런 관점이 아직도 너무 많이 우리 사회에 남아 있다. 네. 이런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는 그래서 입법 문제 같은 경우는 저는 굉장히 강력한 처벌해야 된다. 다시는 이런 것을 상상도 할 수 없는 시도는커녕 이렇게 굉장히 엄벌에 쳐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이거는 이제 사후적인 거고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학교 교육에서도 또 이거 연관돼서 과연 아이들이 학교 이 12년 13년 동안 교육을 받으면서 정말 자기 스스로 이렇게 주체적으로 판단하고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시민의식 이런 것들을 만일 잘 쌓을 수 있도록 이게 13년의 교육이 많이 이루어진다면 이런 이제 N번방의 유혹이 있을 때 그것에 대해서 자기가 스스로 책임지는 어떤 판단들을 저는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 이 교육 과정에서의 어떤 시민으로서의 어떤 의식들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을 해야 될 필요성이 더 커지고 있다.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지금 이제 여기 지금 댓글들이 엄청나게 달리고 있는데요. 사실 댓글은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주제보다도 사실은 빨리 12시에 만나요. 자꾸 12시에 만나요. 12시에 왜 만납니까? 우리 브라보콘 먹으러 만나는 건 아닐 텐데. 제가 브라보콘 얘기하니까는요. 야, 저기 그 뭐라 그래 연식 나온다 막 그러던데. 아니 뭐 브라보콘 다 먹는 거 아닙니까? 아 근데 저 요새도 브라보콘이 나오죠. 나오죠. 요새 다 저 하는데 그래서 12시에 만나는 거 기다리시느라고 지금 이제 오늘 열심히 저기 하는데 이거 보십시오. 우리는 오늘 12시에 말이죠. 딴 당에서는 뭐 할지 모르겠는데 뭐 보나마나 시장에 가겠지. 가락시장 가고 뭐 그런 거 하겠지. 지금 이 코로나 전국에 그런 데 가가지고서는 하는데 우리는 그래도 우리의 이 공약이 우리의 구호가 열린민주당 열린 정치 국민 곁으로 아닙니까? 네. 근데 국민 곁으로 가려는데 못하니까 이렇게 유튜브로 해가지고 네, 이제 네, 만나는 네. 거를 저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서 그러니까 뭐 솔직히 황교안 후보가 저렇게 얘기한 걸 가지고 솔직히는 더 뭐 얘기하고 싶지도 않아요. 제가 오늘 인터뷰를 하고 왔는데 비판을 안 할래 안 할 수는 없는데 제가 이제 이런 게 저는 그분이 성범죄에 대한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돌아가는
상식 자체가 맞아요. 없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런 게 있으면은 왜 문제가 되는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한 근본적인 알고 싶어 하지도 않고 성의도 없고 이런 문제가 터져서 왜 사회에서 이걸 다 이렇게 문제로 여기고 있나에 대한 아니 그러면 아무리 바빠도 지금 뭐 아무리 선거운동하는 바빠도 찾아보셔야죠. 그런 게 자체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 보입니다. 아예 공부를 하지 않아서 무슨 문제인지 파악을 못 하니까 나오는 게다가 저기서 지금 이게 선처를 호소할 대목입니까 지금이? 글쎄 말이죠. 전 정말 깜짝 놀랐어요. 네. 맞아요. 그 조금이라도 알았다면 도저히 입에 담을 수 없는 얘기예요. 네. 그거는. 그러니까 전혀 개념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에 사실 어린 여자애들이 당한 굉장히 많은 피해자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가해자도 보면 중고등학생들이 많은 것 같은데. 이번에 맞아요. 문제는 중학생이요. 어린 청소년. 교육을 이건 결국 그럼 교육의 문제로 또 모아지는 거고 뭐 이제 디지털 성범죄 관련돼서 그 학교 현장의 교육을 또 강화해야 한다는 말씀 많이 하시는데 네. 제가 뭐 이제 나중에 공약으로 더 얘기하겠지만 좀 맛배기로 좀 얘기를 좀 말씀을 좀 네, 드려볼게요. 저희가 조금 뒤에 이제 있는 게 특히 아동 문제 또 사이버 성범죄에 대해서 공약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변옥경 후보님께서 좀 소개를 해주시죠. 우리가 갖고 있는 공약을. 살짝 맛배기를 좀 해주세요. 네. 맛배기로 잠깐만 말씀드린다고 한다면 이제 더 디테일하게 준비를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가장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근본적인 우리가 지금 이런 일들이 발생하게 된 원인을 먼저 찾고 그거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그 공약으로 중심으로 만들려고 지금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몇몇 여성 의원들하고 같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뭐 이거는 항상 그렇습니다. 한쪽에서는 처벌이라는 것도 확실히 있어야 되겠고 한편에서는 예방을 하기 위한 것도 있어야 되겠고 그리고 이 두 가지뿐만이 아니라 이게 뭐 특정한 분야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인 교육의 그렇죠. 우리 사회 시스템들 구조와 문화를 바꾸는 거 저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기술적인 문제에 관련된 것도 그렇고 지금 문화를 특히- 바꾸는 거는 교육을 통해서 가능하거든요. 네, 최근에 네. 일어나고 있는 사이버 성범죄에 관련된 문제는 사실은 이제 알고도 못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뒤처져 있기 때문에 사이버 성범죄에 대한 거는 사실은 법적인 것도 미흡한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N번방에 대한 걸 일단 수사를 굉장히 강화를 하거나 제가 이제 굉장히 속상한 건 뭐냐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법으로 만드는 거는 항상 네거티브를 만들어 놓는 거 아니에요. 근데 만들어 놓고 나면은 저쪽에 사이버 또 쪽에서는 넘어서는 또 그걸 넘어서는 쪽으로 새로운 맞아요. 기술을 맞아요. 이용을 합니다. 네, 맞아요. 바로 그런 점에서 네. 그런 점에서 그런 점에서 핀이 틀어졌다고 저 남자분이 네. 우리 사회로 얘기를 하십니다. 조심해야 돼요.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이게 이제 지금 이제 워낙 문제 의식이 강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20대 그 국회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어떤지는 21대. 모르겠는데 21대. 우리는 아무래도 21대에 가서 좀 더 이거를 결과를 좀 알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법안들을 다듬어서 그다음에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좀 하긴 합니다. 사이버 수사 능력을 더 역량을 키우고 네. 본격적으로 대응을 해야죠. 지금 너무 느려요. 네. 그리고 범죄는 정말 말씀하신 대로 다크웹으로 딥웹으로 빠져나가고 텔레그램 등 이런 데서 무수하게 벌어지고 있는데 게다가 그 제1야당 총재가 뭐 관전자는 봐주자는 투로 저렇게 말하고 있으니 판검사들은 오죽하겠냐고요. 저 글쎄요. 나이 또래에. 그래서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판사들도 벌어지고 있는 일 오직 잘 모르는 거야. 그냥 이렇게 보고 아는 거니까 그냥 텍스트만 보고 뭐 이러니까 그 하여튼 뭐 야동을 봤나 보네. 그럼 너 그래서 N번방에 이 전에 있는 사람 심지어 집행유예로 나가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수많은 맞아요. 여성들의 예. 심신을 망가뜨려 놓고도 네. 이게 현장에서 한 여성을 그렇게 했다면 아마 그 사람은 징역을 살았을 텐데 이게 단지 온라인이란 이유로 판사들이 양형을 제대로 판단 못한다면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이 점에 대해서 좀 가중처벌을 하도록 가이드라인을 잡는 것도 전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가 여기서 지금 이걸 상세하게 뭐 여기서 얘기를 하거나 네. 법안에 대해서 얘기하기는 굉장히 힘든 것 같고요. 다만 여러분들 이제 투표를 하시는 과정이나 이런 부분에서 좀 이 생각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이런 부분들을 항상 진보 쪽에서 저희 쪽에서 이렇게 많이 문제 제기를 하느냐. 네네. 아니 왜냐면 왜 보수 쪽에서는 성적인 문제에 대한 게 이게 낮은지 아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아니면 일이죠. 아니 그냥 그게 이해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아니 가정을 지키는 거야말로 보수의 진정한 가치 중에 하나인데. 네. 글쎄 아니 왜냐면 그렇습니다. 사실 성범죄에 관련된 부분은 보수 쪽에서 훨씬 더 기준도 높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가 처벌에 대한 것도 굉장히 강화가 돼 있고 그런데 왜 우리는 이게 거꾸로 돼 있는지 이건 참 이해하기가 어려운 일이에요. 아니 보수를 자처하고 있지만 네. 진짜 보수가 아닌 거죠. 이런 네, 데서 드러나는 맞아요. 거죠. 아니, 오늘 근데 어떻게 황교안 후보께서는 지금 좀 반성을 하고 계실려나? 그럼 뭐 다시 입장문 낸 것 같은데 후속이 제가 네. 나왔어요? 후속이 아. 뭐라고 나왔던데 제가 아 그래요? 못 네. 봤어요. 후속으로 본인이 뭘 잘 못 알고 계셨다. 본인은 절대로 엠번방에 들어간 적이 없다 이런 얘기 하셨나 혹시? 들어갈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러셨나 뭐 네. 어쩌고 하는데 아니 근데 저기 그 미래통합당에서도 이 문제가 오늘 이제 황교안 후보의 좀 발언이 에 대해서는 조금 문제를 여기면서 또 뭐 저 몇 가지 발언이 좀 나오고 있기는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거 문제가 굉장히 크게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그쵸, 왜냐하면 부모들이 그쵸, 얼마나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청소년들이야 어떤 18세 성문제 이상만 이걸 특별권이 넘어서는 있어 거죠. 그러는데 부모들이 얼마나 이런 부분들에서 민감한데 그럼요. 네, 이런 네. 부분들에 대해서 아니 왜냐면 이거예요. 아 저는 제가 아니 어떻게 저렇게 성의가 없냐 왜 공부를 안 하지 그 문제의식이 없으니까 들여다보질 않는 거예요. 바쁘신가 봐요. 다른 걸로. 글쎄요. 아니 물론 바쁘기는 우리보다 바쁠까요? 우리보다 그 아 근본적인 이렇게 해명을 했네요. 네. 공보실을 통해 입장문을 배포했는데 법리적 차원에서 처벌의 양형은 다양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일반적인 얘기를 했을 뿐이다. 네. 응? 그럼에도 N번방 사건의 26만 명의 가해자 및 관련자 전원은 이런 일반적 잣대에도 해당될 수 없다라고 해명. 무슨 소리야? 가해자는 그냥 놔두라며. 호기심에 본 사람은. 그러니까 법리적 차원에서 처벌의 양형은 다양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얘기는 당신이 저기 N번방 관련자들을 변호할 때 하시고요. 네. 여기는 정치인이 이런 말을 해놓고 저거를 법리적으로 따졌다는 얘기를 어떻게 이렇게 뻔뻔하게 하지? 지금 자기가 판사로 나왔습니까? 아니 제가 변호사로 보기에는 나왔습니까? 아직도 이해를 못 하고 못하는 있어요. 거죠. 네, 못하는 그러니까 이 거죠. 사람들이 가입자가 돈을 내고 거기서 등급으로 해가지고 훨씬 더 잔혹한 성범죄로 간다라는 거에 대해 지금 이해는 못 하고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러시니까 그런 그러니까 얘기를 26만 명은 전부 다 처벌하자 또 이렇게 입장을 바꾸고 있는 거 하시죠. 아니에요? 네, 그런 거 같아요. 네. 아니, 근데 제가 아까 거기서도 썼지만 아까 낮에 그 기자 클럽 토론회에서 본인이 한 말도 사실 앞뒤가 안 맞는 모순된 말이었거든요. 네.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러나 호기심만 가진 사람은 또 달리 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단 그러니까 말이에요. 근본적으로 그 이 N번방 사건을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예.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해명도 그런 거죠. 그렇죠. 아니, 통으로 또 그렇죠. 오전에 한 말과 오후에 한 해명도 이게 도대체 앞뒤가 아직도 안 맞네. 모르고 있는 거예요. 제가 볼 때 전혀 아, 그래서 이 얘기는 여기서 좀 이제 저희가 또 여러 가지 또 준비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에서 잠깐 마무리하고요. 오늘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나왔으니까 제 유튜브에서의 제 역할이 후보들 소개하는 건데 김성애 후보가 이렇게 뭐 대변인은 굉장히 많이 하셨는데 여기 유튜브에서 이렇게 나와서 본인 자신을 소개하는 게 처음인 것 같아서 일단은 제가 먼저 가졌던 인상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아 무서운데요? 제가 이제 이거 덕담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데 우리가 처음 만나고 그러니까 다른 분들이 김성애 후보가 대변인 되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성량 컨트롤을 하라고. 너무 이게 성량이 크다. 근데 제가 얘기를 한 거는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에코 컨트롤을 해라. 아, 목소리가 이게 울림이 여기 뒤에 무슨 뭐 오페라 목욕탕 가수처럼 같죠, 예. 우리가 목욕탕 안에 들어있는 것처럼 에코 컨트롤을 해라.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보좌관 생활도 굉장히 흥미로운 분이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미국에 가서 공부도 했습니다. 그래서 또 미국에서도 또 여러 가지 정치 활동을 굉장히 많이 했고요. 그리고 또 와서는 세 분의 굉장히 센 의원의 보좌관을 하고 여기까지 살아남았고 뭐 이런 정도로 제가 알고 있는데 조금 더 본인 소개를 조금 더 하시죠. 예, 저는 뭐
대학 다닐 때부터 정치에 관심이 많았고 그래서 이제 선거가 있을 때마다 민주당 후보들 자원봉사도 많이 하고 글쎄 말이죠. 예, 이제 학생 운동을 한참 하다가 깨달은 결론은 이 합법적인 영역에서 정치를 바꾸지 않으면 선거에서 이기지 않으면 소용없다라는 것을 깨닫고 민주당 2000년에 이제 동대문을 해서 민주당 선거 운동을 하는 걸로 제 이 사회적 커리어를 쌓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미국에 가서 공부를 좀 하고 와야 되겠다고 갔다가 저희 가족은 다 미국에 이민해서 살고 계셨거든요. 아버지 갑자기 돌아가셔갖고 그 공부 자체는 포기하고 그냥 가족들이랑 이제 먹고 사는 생존의 현장에 가서 가족들하고 같이 이제 미국식으로 하면 이제 패밀리 비즈니스 해서 뭐 이제 뭐 통닭집도 해보고 샌드위치 가게 뭐 카페 뭐 안 해본 게 없어요. 그래서 뭐 가게 하나 사서 좀 키워서 팔고 또 딴 데 가서 하고 뭐 이런 일들을 많이 했었고요. 그러면서 이제 채워지지 않는 어떤 정치적 갈증을 채우느라 LA 노사모에 가입을 해서 노사모 간사로 한 7년 일을 했습니다. 네. 간사로 일을 했고 그런 와중에 한인들의 정치 참여를 촉구하려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하다가 나중에 이제 나는 꼼수다가 보스턴에서 공연을 하는데 비행기표가 없다고 저한테 중간에 있는 사람이 연락이 와서 네. 비행기표 4장을 좀 만들어 달라라는 정말 밑도 끝도 없는 황당한 부탁을 제가 듣고 네. 그러면 유료 공연을 열어서 네. 우리 미국 다니는 돈을 한번 만들어 보자라고 해서 미국의 한 10개 정도 되는 주요 도시들이랑 연결을 해서 이 투어를 했습니다. 낙곰수 투어를 했는데 이제 재밌는 건 뭐냐면 그때 팟캐스트라는 시장이 처음으로 빵 열리면서 나는 꼼수다가 뜬 거잖아요. 그래서 미국에 있는 한국학 연구소에서 이 문제를 사회적으로 다뤄보고 싶은 욕심이 있었던 그랬죠. 거예요. 그래서 촘스키 교수 만났죠. 또 예, 만나고 예, 촘스키 있잖아요. 교수도 만나고 UCLA 뭐 그다음에 잔스 홉킨스 등 유수 대학의 한국학 연구소로부터 초청을 저희가 받아서 네. 그걸 초청받으면 뭐가 되냐면 미국 내 다니는 예, 투어는 편도 다 비행기 주죠. 값은 거기서 주거든요. 네. 그렇게 계획을 다 잡았는데 글쎄나 우리나라 정부에서 관여하는 코리아 펀드라고 한국 문화재 재단. 한국어재단 재단. 한국어재단에서 낙곰수를 초대하면 지원금을 끊겠다. 예, 아. 라고 협박을 해서 그 대학들에다가. 네, 대학들에다가 대학 한국학 연구소에다 협박을 해갖고 아. 이걸 제가 어떻게 그때 알았냐면 이명박 때였죠. 예, 이걸 제가 어떻게 알았냐면 그 중에서 UCLA 한국어연구소가 잔 던컨이라는 그 미국인 교수이신데 버클리에서 정치학 박사를 하신 이분이 옛날에 한국에 이 통역병으로 와서 월남전 당시에 네. 통역병으로 왔다가 고대 사학과에 입학을 그냥 했어요. 미국 사람인데 한국말 한다고 너 대학이나 한번 더 다녀보라고. 근데 고대 사학과에 들어가서 무려 수석 졸업을 했습니다. 아, 한국사를 한국사를 공부했는데 수석으로 졸업을 했어요. 이 한국말 한마디도 모르고 왔던 사람들이 수석을 졸업해서 한국연구소를 하는데 이분에게도 그런 협박이 들어왔는데 굴하지 않고 낙곰수를 초청을 했다가 그 다음에 지원금이 다 잘렸지. 예. 그래서 다른 데들은 한국학 연구소에서 하기로 했던 걸 취소하고 막 이래갖고 대학도 간 데도 있고 아니면 이제 대중 강연을 하는 식으로 해서 쭉 한 바퀴 돌고 이분의 문제는 뭐냐면요. 이렇게 얘기하다가 하면은 그 세부 얘기까지 다 해가지고 시간 다 잡아먹었어. 그랬어요. 뭐 예. 근데 김성애 후보님 시간은 다 끝났습니다. 네. 아 김성애 그래서 후보 그래서 잘했습니다. 그래서 아니. 낙곰수 얘기만 했으면 됐어요. 아 오늘은 스토리 이제 일부를 들으셨고요. 그 다음에 한국에 돌아와서 어떻게 보좌관이 됐고 어떻게 그냥 파란만장한 보좌관 아니, 생활을 투비 했는지는 컨티뉴드. 그거는 앞으로 그러니까 투비 또 컨티뉴스인데 그렇게 나는 진짜 젊은 그래도 우리 중에 되게 젊으신 분인데 지금 네. 지금 이렇게 짧게만 들은 것만 해도 엄청나게 많은 경험을 이렇게 그리고요. 산전수전 그러네. 다 겪으셨네. 제가 여기서 한 가지만 얘기 드리면은 몇십 년 전부터 강남 좌파였습니다. 아. 아직 강남 좌파가 나오기도 전에 강남 좌파였어요. 이게 그때부터 뭐냐면 알고 제가 있었어요? 아니 제가 이번에 듣고서 너무 웃겼는데 어. 강남 집이 그때 강남 미국에 가기 전에 강남에서 살았대요. 근데 강남에 살았는데 거기에 인양반의 가장 최고의 학벌이 뭔지 아세요? 초등학교 학벌이래요. 초등학교 학벌이 뭐였냐면은 리라 초등학교라고 당시에 사립학교 아세요? 네. 사립학교 예, 아세요? 알아요. 리라 초등학교 최고의 학벌이 그 초등학교랍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노란색은 그때부터 좋아했군요. 맞습니다. 예. 네, 리라 초등학교가 샛노랗게 하고 예, 다니거든요. 병아리 그래서 생.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노사모까지 가고 열린민주당이 그러네요. 노란모까지 오고 예. 갔습니다. 노란색이랑 떨어지질 않네요. 네. 예. 아 그러네. 그래서 저기 하고요. 저
지난번에 제가 그 유튜브를 잘 못 들어서 본인을 얼마나 잘 소개하셨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오늘 여기서 다 소개하는 거는 또 다른 저기로 하고요. 오늘은 우리가 12시에 만나요를 준비를 하기 위해서 또 해야 되는 것들이 또 준비되는 거 있기 때문에 오늘 여기에서 생중계 오늘의 브리핑은 여기서 끝나도록 하고 황교안 대표를 어떻게 좀 성의 있고 좀 더 유식하게 만들고 하는 거가 가능한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솔직히 특히 이런 사회 인식이나 이 다른 사람의 문제에 대한 공감, 다른 사람의 아픔과 상처에 대한 공감 같은 거는 이게 참 이게 교육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늦었죠? 그러니까 그게 그리고 이제 이게 검사의 한계인가? 아니 우리도 검사도 있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아득합니다. 훌륭한 검사들도 많죠. 많아요. 우리는 또 검사인데 아니 근데 저는 솔직히는 최강호 후보가 처음에 검사라고 그래서 나는 안 믿었어. 너 검사 아닌 줄 알았어요. 변호사 아니었어요? 아니 근데 검찰을 군검찰. 군검찰을 했다는 38살의 사성 장군을 네. 역사상 최초로 구속시킨. 글쎄요. 예. 그래서 저는 그래서 점점 이제 그러셨구나. 생각들이 많이 좀 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제 저희 지금은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말 네. 한마디씩 하시죠. 이따 12시에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네. 네. 또 만나요. 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12시에 만나요. 안녕. 안녕. 네. 우리 또 여러 가지 또 해놔야 될 것들도 많죠. 우리 그때 여기 저쪽에서 하나 아니면 이쪽에서 하냐 막 다니면서 하나. 당사 이거 다 모여야 되니까 저쪽에서 저쪽에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저쪽에서 네.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저쪽에서 하든